안녕하십니까, 최앵커입니다. 자, 지금 우리 대한광통신이 월요일과 화요일 완전 180도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월요일 날에는 22%의 폭등을 보여주더니 어제였던 화요일은 마이너스 4%의 약간의 눌림을 보여주면서 장을 마감하게 됐습니다. 자, 지금 우리 대한광통신이 겪고 있는 자리는 대체 어디인지, 이 갈팡질팡 어려운 자리에서 내 평단가와 비중, 시드까지 고려한 타점의 자리, 그 가격대는 대체 어디인지, 그리고 새벽에 튀어나왔었던 속보, 지금 대한광통신의 내용은 대체 무엇인지 지금부터 주앵커가 정확하고 빠르게 도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밤이기 때문에 주앵커가 준비한 선물도 하나 있습니다. 순차적으로 받아가 주시면 되겠고요. 영상 시작 전 왼쪽 아래 좋아요 버튼으로 우리 대한광통신 오늘 수요일도 한번 힘차게 시작하라고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볼 수 있게 구독 버튼도 한번 부탁드리고요. 자, 일단 가장 중요하게 말씀드릴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잘 가던 대한광통신이 왜 갑자기 어제 화요일에 급 브레이크가 걸렸을까요? 이 마이너스 4%, 이 뒤에 단순히 차익 실현과 그리고 미국 이 규제에 대해서 현실성이 조금 떨어진다, 이 의문,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일단 이 조정이 대한광통신의 미국 사업 기반의 AI 데이터 센터 이 광수요 자체를 훼손했다, 이 말은 말도 안 되는 거죠. 실제로 투자가 나오고 계약이 쌓이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이 내용이 정확히 문제가 뭔지 알아야, 아, 그래서 하루 눌렸구나, 오늘 수요일부터는 다시 출발할 수 있겠구나 라는 확신을 갖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빠르게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어디? 미국의 월가에서 나왔어요. 중국산 이 광 트랜시버 전면 수입 금지가 미중 정상회담을 앞둔 단순한 협상 카드일 수도 있다라는 그 시각이 갑자기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게 지금 단기 심리를 조금 흔들어 버렸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구분 지어줘야 되는 결정적인 팩트가 있습니다. 단기 규제안 하나가 그게 조율될 수 있다는 것과 미국이 실제로 AI 데이터, 이 핵심 데이터 센터 인프라에서 중국산 장비의 의존도를 낮추려는 거, 어떤 게 더 신빙성과 실체성이 있습니까? 무조건 후자가 있죠. 왜? 이미 국가안보 기조 자체가 중국산은 조금 배제하겠다라는 게 깔려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광통신이라는 게 뭡니까? 결국에 데이터를 서로 이어주는 겁니다. 서로 중요한 칩들과 앞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AI, 그리고 그 사이의 데이터들, 그걸 연결시켜주는 건데, 그 가장 중요한 국가 안보와도 직결된 걸 갑자기 중국과 미국이 합심해서 진행을 한다?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자, 미국이 FCC가 이미 라우터, 드론, 전력 인버터 등 안보 핵심 장비에 대해서만큼은요, 중국산 제한을 정말 꾸준히 확대하고 있었던 자리입니다. 미국이 원하는 것은 단순한 부품 하나, 광 트랜시버, 그게 아니고요. 5년 뒤, 10년 뒤, 그 뒤에 AI 데이터 센터의 혈관에 그 안에 들어가는 광통신망을 중국산에 의존하지 않겠다, 그 구조를 만들겠다라는 게 가장 큰 배경이고 가장 큰 목적이에요. 고작 하나만 보시면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겁니다. 시장은 지금 단기 규제 소음 때문에 잠깐 흔들렸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협상 카드로 이거 진행시키려고 하는 거다, 어차피 진행되는 거다,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는 시각은. 특히 오늘 수요일은요, 장이 열리게 되면 어떤 패턴이 등장하게 될 겁니다. 어떤 패턴? 이미 어제 화요일 날 눌리는 모습이 나왔는데 그 눌림의 물량 강도 자체가 굉장히 현저히 작았습니다. 거래량부터 수급까지 전부 다 물량을 완전 낮게 잡았어요. 잠시 후 여기와 같이 말씀을 드릴 건데, 자, 그러면서 실제 우리 대한광통신의 위치는 그럼 어떻습니까? 미국, 중국 그 둘 사이를 빼고서라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대한광통신 이미 거의 100%죠. 자회사를 통해서 미국 텍사스주 그레이프바인에 위치한 광케이블 전문 제조사 인캡 아메리카 지분 90% 관련된 이야기 엄청나게 많이 전해졌지 않습니까? 이게 왜 격이 다른 내용이겠습니까? 미국 정부의 초고속 인터넷 인프라 사업에 적용되는 바바, 그 법안은요, 미국 내에서 직접 생산이에요. 생산. 미국 내에서 생산. 이게 된 기업만 진행이 됩니다. 그것만 진행할 수 있도록 의무적으로 그걸 만들어놨어요, 법안으로. 근데 여기서 이제 대한광통신은 그 안으로
들어간 지 이미 벌써 수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새로 출발하는 기업들이 아니라 이미 이 벽을 뚫고 들어간 대한광통신이라는 기업을 미국이라는 나라는 눈여겨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이미 2차 계약까지 마친 기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대한민국 자체가 우방국이기 때문에. 자, 그럼 여기서 실제로 어제 4% 눌렸던 자리에서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이평선 보시게 되면요, 5일선, 11선, 21선 완벽한 정배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61선과 121선 이 위치에 있어요. 아직은 121선이 조금 위에 있습니다만 계속 만나려고 올라가는 자리와 완만하게 올라가는 자리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오늘 수요일과 내일 목요일 이 사이에 둘이 붙어버리게 된다면 우리가 고대하던 이평선의 정배열이 드디어 찾아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조금 아래에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RSI 자체가 57이에요, 무려. 그리고 심리도도 60입니다. 이걸 보고 대한광통신 지금 힘을 잃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50을 찍었다는 것 자체가, RSI 자체가 굉장히 파워가 있다는 소리고, 심리도 60이라는 건 시장의 참여자들이 우리 대한광통신에 대해서 이제 순매수를 막 집어넣고 타오르기 시작했다라고 봐야 되는 대목이에요. 자, 그러면 왼쪽 아래 잠깐 보겠습니다. 어제 거래량 고작 1,500만 주였습니다. 월요일은 4,400만 주였고요. 3분의 1로 떨어져 버렸어요, 거래량 자체가. 그리고 외인들과 기관, 주앵커 어제 매도를 했던데 맞습니다. 그런데 월요일날 기관의 매수는 59만 주, 어제 매도는 5만 주, 12배가 차이가 납니다. 외인들은 어땠을까요? 월요일 123만 주의 순매수, 근데 어제는 고작 40만 주, 똑같이 3분의 1만 매도를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알아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지금 방향 자체가 단순 심리가 조금 흔들렸기 때문에 어제 화요일 자리에서는 광 섹터주가 전반적으로 조정을 받은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 대한광통신이 방향이 바뀌었다, 추세가 끝나버렸다, 그런 말들은 아예 맞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서 말씀을 주앵커가 드릴게요. 빼트리면 안 되는 공매도가 등장을 합니다. 여기서 공매도를 보시게 되면요, 매매 비중은 몇으로 또 줄어든다? 0.1까지 줄어들었습니다. 자, 지금 월, 화, 수 지나갈수록 오늘 자리까지 아마 나오게 되면요, 어제 월요일, 화요일 대비해서는 조금 올라간 수치가 나올 거예요. 왜냐? 월요일이 0.17, 화요일이 0.1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수요일은 이거보다는 높게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공매도는요,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어요. 신규 공매도 물량을요, 극단적으로 줄여버렸기 때문에 아무리 폭발적인 상승을 했어도 0.1 그 이하로 떨어지기는 어려워요. 그때가 온다면 공매도는 지금의 대한광통신 자리를 포기했다라는 말과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의 주도권 자체가 공매도에 없기 때문에 지금은 모든 수급과 주포 세력들이 대한광통신을 어떻게 하면 더 맛있게 잡아먹을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자리예요. 어제 물량 빠진 거 일부분 정리해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를 조금 더 우리가 잘 잡아줘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지금 단기 규제 소음을 뚫어낼 수 있을 만한 대한광통신의 강력한 무기 뭐가 있을까요? 중국 규제는요, 단순한 촉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단기 촉매일 뿐이에요. 진짜 성장의 본체는 전 세계 AI 데이터 센터의 광 전환 속도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미국이 중국을 규제한다, 광 트랜시보다 말은 많지만 대한광통신의 이 광 케이블은요, 미국뿐만이 아닙니다. 전 세계로 가고 있어요. 시장 조사기관에 따르면 글로벌 AI용 광통신 시장이 연평균 50% 이상 폭발적인 성장을 기록 중이며, 특히 북미 하이퍼스케일 데이터 센터 트래픽 역시 연 30% 이상 치솟고 있다고 나왔습니다. AI 가속기 간의 이 폭발적인 데이터 전송량을 처리하기 위해서 기존 구리선 이제는 없애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발열과 전력 한계 이제는 광통신으로 잡아야 된다라는 거. 전면 교체가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 중국 규제는 정말 좋은 소식입니다만, 있든 없든 간에 사실상 AI 데이터 센터가 폭증하는 한 864심, 이 초고심수 케이블과 OPGW 전력, 그리고 통신 융합 케이블을 만들어내는 우리 대한광통신의 기술력과 장부들, 실적들은
계속해서 폭발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중간중간 나오고 있는 원전, 우주항공, 국방 등 극한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는 광케이블, 그걸 지금 가능하게 하는 게 우리의 광통신, 대한광통신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자리가 어제 눌렸다고 해서 공포에 사로잡히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럼 대체 오늘 수요일에서는요, 어떤 가격대에, 어떤 평단가에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까요? 지금부터 주앵커가 이 타점, 그리고 말씀 못 드렸던 대응 전략까지 지금 빠르게 한번 도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 상단에 보시게 되면 주앵커의 개인 번호 잠시만 노출이 되고 있어요. 정말 짧습니다. 여기로 대한이라고 짧게 문자를 남겨주시게 되면요, 주앵커가 말씀드렸던 모든 타점에 대한 가격대와 타이밍까지, 그리고 말씀 못 드렸던 대응 전략까지 빠르고 정확하게 도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앵커가 얼마나 실력이 있는지 그걸 확인하기 위한 작업이기 때문에 무료로 대한광통신에 대한 도움을 드리게 될 거예요. 얼마나 주앵커가 잘 보고 잘 짚는지 그걸 두 눈으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안이라고 남겨주시게 되면 빠르게 확인되실 거고요. 혹시 나는 공시와 뉴스를 보지 못할 만큼 바빠, 일이 바빠, 그러면 주앵커가 대한광통신의 소통방까지 잡고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라고 대안이라고 남겨주시게 되면 이 모든 내용들 그대로 전달 도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주앵커의 특별 선물이 하나 있는데요. 실시간으로 보고 있던 종목이 정책을 만나게 되면서 가장 뜨거워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걸 선물로 하나 준비를 해봤고요. 실제 바로 직전에 이 주앵커가 봤었던 종목들, 섹터가 정책을 만나서 어떻게 변했는지, 우리가 왜 잘 모르는 섹터라고 등한시하면 안 되는지, 그걸 주앵커가 증명해 보겠습니다. 자, 이 선물 드리기 전에 왼쪽 아래에 있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 혹시라도 깜빡하셨다면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나는 선물도 좋지만 일단 대한광통신이 좀 급해. 수요일날 어떻게 될까? 대안이라고 먼저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잠시만 화면을 좀 바꿔서요. 자, 주앵커가 이 선물로 종목을 알려드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선물의 종목은 바로 주앵커가 매집을 포착한 종목입니다. 실시간으로 강력한 파동을 확신하면서 지지라인 체크와 바닥 확인까지 이미 검증된 종목이다. 미리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목표 수익률 또한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자, 실제로 주앵커가 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위 종목, 매집된 종목 같은 경우에는 위에 있는 번호로 주앵커에게 매집이라고 남겨주시는 순간 그 종목의 이름과 섹터를 바로 아실 수 있게 될 겁니다. 3004-3394 주앵커의 개인 번호로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주의사항이 하나 있는데요. 종목과 섹터를 주앵커가 말씀을 드리게 되면요, 반응이 나뉘게 됩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일단 매수 또는 관심 섹터로 집어넣고 내가 따라가 볼게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내가 모르는 섹터야, 들어본 적이 없던 종목이야, 잘 모르겠어, 관망하는 그룹으로 나뉘게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나뉘어지신 두 파트의 분들은요, 같은 시작점에 있었습니다. 똑같은 종목을 들었었기 때문에. 그런데 전혀 다른 위치에 도달을 하게 됩니다. 누군가는 그저 나 그 종목 들었는데, 봤었는데 라는 말로 끝나고요. 또 누군가는 나 그거 잡고 있는데, 물량 잡고 있는데 그게 실현됐다 라는 걸 본인의 내용으로서, 본인의 종목으로서 확인을 받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주앵커가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는 이유, 목표가 예사롭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미리 안내를 드리는데요. 그러면 주앵커가 실제로 바로 직전에 봤던 종목은 뭐가 실제로 있었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좀 바꿔서 보여드렸는데요. 지금 보시게 되면 생소한 종목이죠. 천일고속이라는 종목과 동양고속이라는 종목이 있었습니다. 주앵커가 한 달마다, 두 달마다 실시간으로 보는 종목이 전부 다 이런 식으로 올라가게 된다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만, 주앵커도 3개월에 6개월에 한 번씩 이런 정책과 섹터 그리고 종목들이 결합되는구나, 이걸 파악하고 정보전에서 승리를 해서 가져올 수, 볼 수 있었던 종목인데요. 자, 일단 보겠습니다. 천일고속이라는 종목 고작 기간 얼마? 2주입니다. 2주.
2주 동안 가격이 36,900원에서 399,900원까지 올라갔었어요. 내용은요, 조금 간단했습니다.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 재개발 추진이다라는 이름이 나왔었어요. 그러면서 저점 대비 981%가 올라가는 모습을 보인 종목이었습니다. 자, 기간과 내용을 보시게 되면요, 정말 간단하게도 깔끔하게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동해안고속 기간 11월 20일부터 12월 11일까지 조금은 더 길었죠. 하지만 마찬가지로 거의 2주 정도 됩니다. 정확하게는 한 달이 조금 안 되는 기간인데요. 자, 7,170원부터 69,000원까지 마찬가지로 정책,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 재개발 추진이라는 명목이 있었죠. 그러면서 저점 대비 749%까지 올라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 종목 그냥 어느 날 차트를 봤더니 올라가네? 올라가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멈춰버리는 순간 여기서 전부 이탈이 나오죠. 마찬가지로 동양고속이라는 종목도 올라가다가 정책이 그리고 하락이 약 일주일간 이어집니다. 정확한 타이밍,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은요, 이 자리에서 다 나가 떨어져 버려요. 이제 끝났다. 도망가야 된다. 동해안고속 같은 종목은 일주일 동안 떨어져 버리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진짜 끝났구나. 여기서 탑승하고 있는 건 바보다. 이러면서 도망을 가버려요. 그런데 여기서 더 가파르고 더 오래 상승을 해버립니다. 자,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바로 정보전에서 조금 더 앞설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정책과 실시간 종목들 주앵커가 지금 포착을 해냈다라는 거 말입니다. 그러면서 위에 있는 번호로 주앵커에게 매집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게 되면요, 조금은 생소할 거예요. 주주님, 그런 섹터일 겁니다. 조금 생소했었던 테마일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주앵커가 말씀드리는 종목들도 들어본 적이 있나 싶으실 테지만 그것만이 나를 키워줄 수 있는, 나를 성장시켜줄 수 있는 종목이다 분명히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주앵커가 말씀드릴 그 종목은요, 지금 AI와도 연관이 있는 종목 그리고 섹터에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재료들보다도 훨씬 더 파급력과 내용이 강력할 것이다 분명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사실 동해안고속과 천일고속보다 더 빠르게 볼 수 있었던 구리선 종목의 섹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왜 이 두 가지를 보여드렸느냐, 내용 보십시오. 조금 약소했어요. 작았습니다. 작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주앵커가 조금 더 최근에 봤었던 구리선 섹터가 아니라 이걸 보여드리면서 지금 AY와 직결된 종목을 말씀드려 보도록 할 겁니다. 위에 있는 번호로 매집이라고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그 즉시 주앵커의 실시간 종목 바로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리며 왼쪽에 있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 요것만 한 번씩 부탁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앵커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